안녕하세요. 청년들의 편리를 위한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막 40이 된 여자입니다. 5년도 더 지난 그날의 일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날씨와 그날 제가 입었던 옷, 그리고 제 컨디션까지 말이죠. 절대 좋은 기억이 아니기에 필사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이 되도록 그 기억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날의 기억을 품어가기로 다짐을 했고 그 기념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가난한 집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세진이 수학여행 가야 된다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아왔더라고요. 수학여행 비용으로 20만 원 정도 필요하던데 당신 내일 회사 가서 갑을 받아올 수 있어요? 갑을 할 돈이 어딨어? 사장님이 이제 더 이상 갑을 안 된다니까. 당신이 옆집에 가서 빌리든 어디서 좀 빌려와봐. 저도 이제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옆집에서는 지금까지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난리지. 엄마랑 아버지도 돈 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와요? 어떻게든 빌려와봐. 당신 친구 없어? 당신 친구한테 돈 빌려오면 되잖아. 아니면 애들 친구 엄마들한테라도 빌리던가. 돈 관리는 당신이 하는 거면 당신이 모자라는 건 책임져야지. 저는 이미 돈 빌린 만큼 빌려서 더 이상 빌릴 곳 없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빌려와요. 당신은 왜 당신 체면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체면 챙길 때예요? 당신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단 한 번도 돈 빌린 적 없죠? 저는 제가 돈 안 빌린 친구가 없을 정도라고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저희 집은 돈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돈 때문에 싸우셨고 언니와 저는 늘 그런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었죠. 형님, 저는 어머니 재산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좀 더 주셨으면 해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가 장남인 나한테 제일 많이 남겨주셨다고. 나는 어머니 유언 따르려는 건데 너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 지금 많이 힘든 거요. 아우 사는 게 불쌍해서라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형님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잘 지내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받은 게 단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따져야지. 난 너한테 내가 받은 재산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불만이면 너도 장남으로 태어나지 그랬냐?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형님이 그러고도 장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안 계시면 형님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형님은 욕심만 그득그득한 놀부에 불과합니다. 돈이 뭐라고? 저희 부모님은 돈 때문에 친척들과도 연을 끊어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자란 저는 나는 부모님같이 살진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세진아, 장래희망란에 부자라고 적으면 어떡하니? 세진이 네가 커서 가지고 싶은 직업을 적어야지. 부자는 직업이 아니잖아? 이거 가져가서 다시 적어와. 무슨 직업을 갖든 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서요. 그래서 장래희망란에 부자라고 적은 건데 왜 부자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부자가 되고 말이라 라고 마음을 먹은 후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일단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최소한 대기업 회사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네가 공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적당히 좀 해. 네가 공부에 미쳐 살면 살수록 엄마랑 아빠는 불안해하기만 한다고. 엄마랑 아빠가 불안해할 게 뭐가 있어? 자식이 시키지도 않은 공부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했어? 아니면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어? 해달라는 것도 없이 내 스스로 공부하는데 언니가 뭔데 그렇게 말해? 엄마랑 아빠는 네가 공부시켜달라고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고 부담스럽대. 머리 좋고 잘난 자식도 돈이 있어야 좋은 거지. 돈 없는 부모한텐 집만 된다고 하더라. 너 대학은 무슨 돈으로 갈 건데? 공부하다 욕심나서 대학원이라도 가고 싶어지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네가 이런다고 네 인생 달라질 것도 아니니까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처럼 일이나 해. 언니나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난 엄마랑 아빠한테 공부시켜달라고 할 생각 없어. 대학도 내가 알아서 갈 거고 대학원 가고 싶어도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신경 끄라고. 언니 설마 내가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언니보다 더 잘 나갈까 봐 질투나서 그래? 평생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런 건지 언니는 가난한 자신의 현실에 금방 수긍했고 그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 언니까지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결국엔 그 대단한 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다니 너도 참 대단하다. 그나저나 너희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겠네? 우리 동네같이 작은 동네에서 그런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가는 거 흔하지 않잖아. 소 한 마리 잡으신다고 하진 않으셔? 말도 마.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내가 서울로 대학 간다니까 합격 발표한 날부터 지금까지 곡소리만 내고 있어. 장학금 받아서 수석으로 입학하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면서 걱정하는 중이시거든. 딸이 명문대 수석 입학하면 어떻게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아빠였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줬을 텐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숙사비만 내주면 나머지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벌어 쓰겠다고 하니까 기숙사비 구해본다고 하셨어. 어쨌든 나는 그 학교에 가기만 하면 되거든.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된 저는 부모님에게 기숙사 비용만 지원을 받고 땡전 한 푼 없이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경을 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진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올 생각 없니? 교수님은 네가 대학원에서 공부 좀 더 해서 박사 학위까지 땄으면 하는데 너는 졸업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일단 대학 졸업하고 취직부터 할 생각이에요. 취직하고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대학원 다니려고요.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한 저는 졸업도 수석으로 끝마치고 바로 대한민국 1등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이미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면 제가 버는 돈은 한정돼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려면 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왜 네 발로 뛰쳐나온 거야? 엄마랑 아빠는 네 덕분에 안정 좀 찾는다 싶었는데 또 무슨 집 버리려고 회사를 나왔어? 어떻게든 버텨서 여성 임원이 되든가 했어야지. 네가 이렇게 답답한 적은 살다 처음이다. 엄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잘 안 된 적 있어? 나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회사 차릴 생각이야. 그 회사만 잘 되면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 거고
엄마랑 아빠도 더 이상 일 안 해도 될 거야. 엄마도 알지? 집안에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집안 일어서는 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 믿고 기다려줘. 나는 모르겠다. 네 말대로 넌 하고 싶은 건 꼭 이뤄내는 애니까 잘해봐.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미안하네. 마음으로나마 응원할 테니까 꼭 하고 싶은 일 해내. 제가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뛰쳐나오자 부모님들을 비롯해 주변 지인들이 제 걱정을 해줬지만 저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저같이 똑똑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저만큼이나 똑똑하고 욕망이 가득한 대학 동기들과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엔 자금이 부족해 난항을 겪긴 했지만 거액의 투자를 받자마자 제 예상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세진아, 너 요즘 돈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 어플도 너희 회사에서 개발한 거라면서? 나도 써봤는데 엄청 좋더라. 너 진짜 네 장래희망대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인데 뭘. 앞으로는 돈 더 많이 벌 거고 또 우리 회사 반드시 대기업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돈 있으면 우리 회사에 투자해. 내가 너도 나처럼 부자로 만들어줄게. 너랑 친구여서 정말 다행이다. 너 부자 돼도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 너 믿고 투자할 테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좀 알려줘봐. 회사가 고공행진을 하면 할수록 가난했던 예전의 제 삶과 멀어져 갔습니다.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것도 가격을 보고 먹어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먹고 싶은 것이라면 가격 상관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또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자 주변 아는 다른 사업가들이 저에게 골프를 배워볼 걸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 비즈니스 하려면 골프 정도는 배워둬야지. 도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골프 배워놔. 배워두면 분명 써먹을 때가 생길 거야.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꾸 골프 칠 줄 아냐고 같이 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골프 레슨 선생님 좀 추천해 주실래요? 내가 잘 아는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한테 배워볼래? 젊은 사람이 성격도 좋고 섬세하게 잘 가르쳐줘서 여자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꽤 많거든.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번호표 뽑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내가 말하면 바로 가능할 거야. 그런 분 소개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섬세한 스타일의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사업을 하려면 골프 정도는 칠 줄 알아야 된다는 주변 사업가들의 조언에 저는 생각에도 없었던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지인을 통해 골프 레슨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선수 출신이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으며 외모도 고급지고 멀끔했습니다. 대표님, 골프는 처음이시라고요? 운동신경도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님 필드 위에서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첫인상도 너무 좋았지만 보면 볼수록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너무나 호감이었던 남편이었기에 제가 먼저 둘만의 사적인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도 몰랐는데 저는 연애도 사업처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끝나고 시간 되시면 저랑 저녁 식사하지 않으실래요? 오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선생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대표님이랑 식사하면 저야 너무 좋죠. 그럼 저녁 시간은 대표님과 좋은 시간 위에 따로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남편과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 알고 지내는 지인 대부분이 상류층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골프 강사다 보니 자연스레 상류층으로 지인이 형성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도 상류층 자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모도 훌륭하고 집도 잘 사는 집 아들이니 이 정도면 내가 만나도 되겠다 싶어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친구 생일에 초대받았는데 자기도 같이 갈래? 자기한테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걔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하거든? 거기에 대기업 자제들도 많이 오고 자기가 알만한 회사 대표들도 많이 올 거라서 자기도 같이 갔으면 하는데 어때? 내가 가도 되는 자리라면 나도 당연히 가고 싶지. 자기 덕분에 내가 발을 많이 넓힐 수 있어서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자기 덕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이, 나는 그저 자리만 마련해 준 것뿐인데 뭐. 자기가 능력 좋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가서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오자. 발이 넓은 남편 덕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남들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적으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외모도 성격도 마음에 드는 걸 넘어서 제 사업까지 도움이 되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도 쉽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나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결혼하고 돈은 당연히 각자 관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얼마 있는지는 알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빚이 10억이 있을지 누가 알아? 빚 10억은 없지만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말이야. 당신이 원하면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좀 민망하네. 얼마나 모아뒀길래 그래? 그리고 모아둔 게 없을 수도 있지. 우리 이제 30이야. 30대는 원래 돈이 없는 시기고 돈을 버는 시기라잖아. 아무리 제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 전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재정 상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먼저 제 통장을 오픈해줬고 남편은 제 통장 잔액을 보고 기겁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금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보네? 자기야, 자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야? 자기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 왜 오버를 떨어? 자기도 많이 모았잖아. 사업가인 나보다 모아둔 돈이 적은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자기가 얼마 모았든 상관없어. 이러면 내 통장 진짜 오픈하기가 너무 민망한데. 그래도 오픈은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내 통장 잔액 보고 놀라면 안 돼. 제 통장 잔액을 보고 기가 죽은 남편은 쉽사리 자신의 통장을 오픈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을 겨우 설득시켜 남편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편의 통장 잔액을 보고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럴까봐 내 통장 안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많이 놀랐지?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않아? 자기 유명해서 돈 적지 않게 버는 걸로 아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이 정도면 모으려는 노력도 안 했다는 뜻인데. 남편의 통장에는 남편을 빈털터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잣집인 줄 알았던 남편의 집이 부잣집이 아닌 평범하디 평범한 집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는데 돈을 쓰기도 했지만 집에 돈을 가져다 준다고 모으질 못했어. 내가 우리 집 가장이거든. 가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버는 돈에 비해 타고 다니는 차도 비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만 하고 다니길래 나는 당연히 그것들은 자기 부모님들 돈으로 산 건 줄 알았지. 무슨 소리야. 내가 사는 것들은 다 내 돈으로 사거나 수강생들한테 선물로 받은 것들이야. 물론 하고 다니는 것만 보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니야. 저는 잘 사는 집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자제들만 배울 수 있다는 골프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골프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골프는 잘 사는 집 애들만 배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자기 잘 사는 집 아들 아니라면서 도대체 골프는 어떻게 배운 거야? 엄마가 박사리 선수 보고 나를 박사리 선수로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살고 있던 집도 팔고 빚을 내서 어렵게 골프 시켜주신 거야. 내가 집에 돈 가져다 주고 있는 이유도 그때 빌린 돈 갚느라 가져다 주고 있는 거고. 모른 척 하자니 나 때문에 생긴 빚이라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거든. 알고 보니 남편은 잘 사는 집의 아들이 아닌 잘 사는 집 아들이라고 오해하게끔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인 것도 아니고 남편이 부잣집 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건 제 큰 오해였기에 저는 남편을 탓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이유로 파혼을 하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저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한 집의 아들인 남편을 제가 감당하고 결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다고 말했었지? 이 친구가 나랑 결혼할 내 여자친구야. 오늘 엄마 만난다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왔어. 엄마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내가 골랐으니까 엄마 마음에 들 거야. 그리고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선물은 이따 뜯어보고 뭐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아들 말로는 네가 직원 200명 거느리고 있는 회사 대표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그게 사실이라면 너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 정도 되니? 사는 집은 어디에 있어? 네 집이야? 엄마, 뭐 인사 나누기도 전에 무슨 그런 질문을 해.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물어도 되잖아. 아들 민망하게 그러지 좀 마. 민망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물어봐? 그리고 앞에서 가식 떨고 뒤에서 몰래 알아보는 것보다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니?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월급을 물어보셨고 자가는 아닌지 모아둔 돈은 얼마인지까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정도면 너한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도 걱정은 없겠다. 근데 너희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셔? 고향이 공주라던데 부모님들도 공주에서 사업하고 계시나? 저희 아버지는 하시던 일 그만두시고 지금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작게 수선집 하고 계세요. 아파트 경비? 수선집?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맞아?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제가 매달 용돈 보내주긴 하지만 두 분 다 딸한테 기대어 사시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 일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나는 네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해서 당연히 집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아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엔 집안이 너무 아쉽네. 이 결혼 살짝 고민해봐야겠는데? 대놓고 저희 집안이 아쉬워 남편을 저에게 장가 보내기 싫다는 시모의 말에 순간 자존심이 상해버린 저는 그럼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당장 해야 되는 결혼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급할 것도 없으니 이 결혼 미루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이 저희 집안이 아쉽듯이 저도 형우 씨한테 아쉬운 게 많거든요. 서로 아쉬운 이 상황에서 결혼식 올리는 건 저도 좀 아닌 것 같네요. 너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희 집이 아쉬운 건 사실이잖아. 나는 우리 아들 좀 있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거든. 처가덕 보고 살면 얼마나 좋아. 아내덕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처가덕도 못 보고 아내덕 못 보는 것보단 아내덕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뿌리가 단단해야지. 뿌리가 약하면 태풍 오면 금방 쓰러진다. 네 회사 지금은 잘 나간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힘들어져 봐라. 너 도와줄 부모도 없는데 그땐 어떡할 거야? 따지고 보면 제가 아쉬울 게 더 많은 결혼이었기에 시모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말을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과 신우가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저와 시모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결혼을 왜 미뤄? 나는 우리 결혼 절대 못 미뤄. 사람들한테 자기랑 결혼한다고 다 말하고 다녔는데 결혼 미루게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엄마 뭐해? 얼른 새언니한테 사과해. 새언니가 돈을 잘 버는데 새언니 부모님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이 주는 돈만 받고 사는 엄마가 더 못한 거 아니야? 얼른 새언니한테 사과해. 엄마, 난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세진이 같은 여자 못 만나. 세진이 학교도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까지 했대. 거기다 자수성가까지 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놈이 어딜 가서 또 세진이 같은 여자를 만나. 엄마 아들, 엄마 생각보다 대단한 남자 아니야. 엄마 아들 앞길 망치기 싫으면 얼른 세진이한테 사과해. 남편과 신우 덕분에 저는 시모에게 사과를 받았고 시모를 만나고 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결혼 날짜와 식장까지 잡고 난 후 저는 남편을 불러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쓰는 부부가 흔하지 않은 건 아는데 나는 꼭 썼으면 좋겠어.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면 약속을 더 잘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기 혼전 계약서 써줄 수 있지? 당연하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계약서엔 뭐라고 적을 생각이야? 사치 부리지 않기. 내가 버는 돈 수준에 맞게 생활하기. 내 집 장만할 수 있게 적금 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돈 가져다 드리지 않기. 엄마 지금 내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갑자기 돈 끊으면 엄마 많이 힘들어질 텐데. 그것만 좀 빼주면 안 될까? 어머님 아직 젊으셔. 그리고 나가보면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많아. 어머님이 일 구하면 내가 용돈 조금씩 드리면 되니까 자기가 버는 월급 절반 이상을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지 말란 말이야. 자기 나랑 적금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남편이 사치 부리고 적금 드는 습관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월급 절반을 시모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전 계약서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남편이 시모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지 시모가 화가 난 채로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미리 말씀 주시고 오시죠. 저 이제 곧 나가봐야 되는데요. 나한테 10분도 못 쓰니? 10분이면 되니까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얘야, 나는 너 인정한다.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인정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말이다. 네가 아무리 큰 회사 대표고 직원들 여럿 부려먹는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까지 갑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갑질이라뇨? 설마 저희 혼전 계약서 쓴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그건 제가 갑질하려고 쓴 게 아니라 서로 약속 잘 지키자고 약속의 증거로 남겨두려고 쓴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 네가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 애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넌 여자야, 여자.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 기를 죽이려고 봐라 그래? 그리고 형우가 매달 나한테 보내주던 돈을 왜 못 보내주게 하는데? 시모가 저희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간 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신우와 함께 또 저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어쩐 일이세요? 설마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눈 많으니까 다음부턴 저희 회사 말고 집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사과하러 왔다. 그날 내가 너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우리 아들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다오. 내가 미안하다. 시모는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옆에 있던 신우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 자기가 시모를 끌고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언니한테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건 엄마가 잘못한 게 맞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아들 부부관계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언니 더 기분 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사과하자라고 하면서 엄마 데리고 온 거예요. 언니, 저 잘했죠? 고마워요, 아가씨. 저도 어머님이랑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님, 저 그날 일은 잊을 테니까 어머님도 잊어주세요. 저는 우리 가족들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제가 회사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 예쁘게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신우 덕분에 시모에게 사과를 받은 후 제 눈에는 신우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를 따로 불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챙겨주곤 했었죠. 결혼을 거의 제 돈으로 하고 난 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제 눈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눈치껏 저에게 잘해줬죠.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고자 남편에게는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대기업 회사원 월급 정도의 용돈도 줬고 신우에게도 갖고 싶다는 건 모두 사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방식대로 돈으로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는데 시모에게는 제가 눈에 가시인 듯 했습니다. 형우는 안 오고 왜 너 혼자 왔어? 형우도 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니? 오늘 형우 생일이라 부른 건데 너만 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 사람 아가씨랑 같이 장 보고 온다고 해서 저 먼저 왔어요. 저도 같이 간다고 했더니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할 일을 왜 또 걔네들한테 시켜? 우리 애들이 네 하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그동안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는데 너 돈으로 우리 아들이랑 딸 매수했더라? 이것들이 왜 자꾸 네 편을 드나 했더니 너한테 받아먹은 게 많아서 그런 거더라고. 어머님, 매수라뇨. 저는 그 사람 바깥 활동할 때 기죽지 말라고 용돈 챙겨준 거고요. 아가씨는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남편 동생이니까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챙겨준 것뿐이에요. 저희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모는 제가 남편과 신우와 잘 지내고 남편과 신우가 제 편을 드는 것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저에게 돈으로 자기 자식들을 매수하고 자신에게서 뺏어갔다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들을 잘 못 키운 것도 있지만 돈으로 내 새끼들 뺏어간 네가 제일 나쁜 년이야. 어머님,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나쁜 년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은 어찌됐든 자식들끼리 다툼 없이 잘 지내는 거에 감사해야지. 왜 저를 질투하고 욕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감히 시어머니를 가르쳐들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너 밖에서 인정 좀 받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래봤자 여기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보다 위란 말이야.
남편의 생일날 시모와 제가 다투자 뒤늦게 나타난 남편과 신우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제 편을 들며 시모에게 화를 냈었습니다. 아이, 엄마,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야,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안 보고 산다고 말했지? 아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줘. 엄마는 내가 이혼했으면 하는 거야? 그래, 엄마. 엄마도 오빠가 이혼하는 건 바라지 않잖아. 언니만큼 오빠한테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자꾸 그래. 엄마도 언니한테 용돈 받고 지내는 입장이면서 왜 언니 나쁜 사람 취급해? 엄마, 이럴 거면 집으로 우리 부르지 마. 꼭 와야 될 일 있으면 앞으로 나 혼자 오든가 할게. 엄마 때문에 이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 나 더 이상 못 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오빠. 언니, 앞으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는 언니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빠만 보고 싶어 하는데 언니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해요. 남편과 신우가 저 대신 시모와 싸워주고 화가 난 제 기분을 풀어준 덕분에 그날도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낮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저 지금 언니 집 앞이거든요? 엄마가 언니한테 사과도 할 겸 오이소박이 만들어줘서요. 제가 가져다 놓으려고 왔는데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물론 오빠한테 전화해서 먼저 물어보긴 했는데 오빠가 언니한테 허락받으라고 해서요. 날도 더운데 가져오느라 고생 많았겠네요.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이소박이는 냉장고 빈대다가 넣어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님께는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시모의 반찬 심부름 때문에 저희 집에 들렀다는 신우의 말에 저는 의심 없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신우가 다녀간 이후로 제 물건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화장대 서랍장에 있어야 될 반지가 안 보여. 가방들이랑 다른 방에도 찾아봤는데도 안 보이네? 설마 아가씨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당신 반지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희연이 이야기가 왜 나와? 설마 희연이가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왜 그 며칠 전에 아가씨가 어머님이 만들어준 오이소박이 가져다 준다고 우리 집에 왔었잖아. 그때 가져간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 다시 잘 찾아봐. 희연이 남의 물건에 손대고 그럴 애 아니야. 백화점에서 산 명품 반지 하나가 보이지 않아 집과 차, 그리고 사무실까지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신우가 가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 저는 신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오이소박이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온 날 제 화장대 서랍에 있는 반지 하나 가져가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혹시나 해서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설마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니, 죄송한데요. 이번 일 정말 기분 나쁘네요. 어떻게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물어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뭐 아니라면 정말 미안해요. 기분 풀어요, 아가씨. 신우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말을 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도둑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한 것 같아 신우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반지를 잃어버린 셈 치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인생 처음으로 샀었던 명품 가방이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야, 내가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처음으로 샀다고 말했던 명품 가방 뭔지 알지? 왜 그 옆으로 매는 건데 검은색 가방 말이야. 당신이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당연히 알지. 근데 그건 왜? 또 못 찾아서 그래? 그거 내가 옷걸이에 걸어뒀으니까 잘 찾아봐. 아니면 또 내가 찾아줘야 되나? 아니, 아무리 뒤져도 안 보여서 그래. 미안하지만 당신이 한번 찾아봐 줄래?
저는 제 가방을 찾기 위해 남편과 제가 방을 샅샅이 뒤져도 봤지만 가방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반지처럼 작은 물건이었으면 어디 밑에 들어가기라도 했나 생각할 텐데 내 얼굴만한 가방이 보이지 않으니 의아했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일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 오늘은 다른 가방 들고 가. 꼭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 그렇긴 한데 의미 있는 가방이 없어져서 걱정돼서 그래. 어쨌든 같이 찾아줘서 고마워. 오늘은 당신 말대로 다른 가방 들고 가야겠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눈에 보이던 가방이 갑자기 보이지 않자 저는 또 신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신우가 저희 집을 다녀가고 반지가 없어진 이후로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면 남편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였죠. 그래서 저는 신우가 또 저희 집에 들러 제 가방을 몰래 가져갔을 것 같은 기분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남편과 신우에게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범인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신우가 도둑질한 게 확실해지면 신우를 단단히 혼내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집안 곳곳에 CCTV를 숨겨뒀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 다음 날 갑자기 급한 출장이 잡히게 돼 일주일간 해외로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CCTV에 찍힌 영상을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언니 해외 출장 가서 괜찮아. 들킬 일 절대 없어. 얼마 전에 내가 새언니 가방 하나 훔쳤는데 언니 전혀 눈치도 못 챘다니까. 가지고 있는 가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바로 알아차리겠어? 그리고 가방 중에서 제일 낡은 걸로 가져와서 괜찮아. 오늘은 원피스나 구두 하나 가져가려고. 나 곧 있으면 소개팅 하는 거 알지? 그때 입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출장을 간 다음 날 CCTV 영상을 통해 신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 집에 들어와 안방과 옷방을 뒤지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이 좀도둑 놈을 호되게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가 저희 집을 뒤져 명품 원피스를 훔쳐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바로 영상을 끄려고 했는데 신우가 나가자마자 누가 또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이 마침 CCTV 사각지대라 소리만 들렸는데 신우가 나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도 신우도 아니었습니다. 와, 아직도 안 뒤졌어? 목숨 참 질기다 질겨. 이번에 해외 출장 갔다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손 쓸 필요 없잖아. 저는 저를 음해하려는 듯한 대화 내용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집에서 저 혼자 보기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저희 집 CCTV 영상인데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요. 저 혼자 보기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경찰관님이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저 혼자 CCTV 영상을 볼 용기가 없었던 저는 집 근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과 녹화돼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CCTV를 재생하자마자 영상에서 바로 시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자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제가 비밀번호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시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저희 집으로 유유히 들어오셨고 저희 집엔 처음 오는 건지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방으로 가 저희 집 냉장고를 뒤져보던 시모는 자신이 만들어 보낸 오이 소박이 반찬통을 꺼내더니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이거 손도 안 댔네? 아 왜? 내가 전에 며느리한테 오이 소박이에 농약 넣어 보냈다고 했잖아.
그 농약 무치무색이라 티도 안 나거든. 우리 아들은 오이 입에도 안 대서 어차피 먹어도 며느리만 먹으니까 오이 소박이로 만들어 보낸 건데 얘는 왜 손도 안 댔대? 내가 만들어줘서 그런 건가? 아유, 그러니까 아직도 팔팔하게 여기저기 쏘다니지. 시모가 제게 만들어준 오이 소박이에 무치무색의 농약을 넣었다는 말을 듣고 제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 내가 당신이니까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돈 많은 거 자기도 알지? 며느리만 죽으면 그 돈 다 우리 아들 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 팔자 피게 만들어주려고. 아유, 걱정하지 마. 절대로 들킬 일 없어. 솔직히 누가 냉장고에 있는 오이 소박이를 의심하겠어? 시모가 제 재산이 탐이나 저를 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CCTV 영상에 담겨 있자 경찰은 바로 출동해 시모를 잡아왔습니다. 처음 시모는 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경찰이 증거로 가져간 오이 소박이 안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되자 그제야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 혼자 계획하고 저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CCTV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며느리 해하려고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신 겁니까? 정말로 안 들키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미워서 그랬어요. 내 아들, 내 딸 다 뺏어간 며느리가 미워서 그랬다고요. 거기다 아들놈이 며느리랑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한테 돈도 안 보내주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며느리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사라지길 바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드님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님은 비밀번호를 말해준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딸 가방에 그 아들 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우리 딸이 알려준 거 아니니까 우리 딸 잡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재산이 탐나기도 했고 제가 돈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뺏어간 것 같아 저를 해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는데 시모가 제가 설치한 CCTV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자 신우가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도 알겠지만 오이 소박이 일은 저랑 정말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언니 물건 가져간 건 잠깐 쓰고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가져간 거였어요. 언니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서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안 빌려줘요? 제가 그동안 아가씨한테 준 용돈이랑 내 물건이 몇 개예요. 아가씨 어떻게 겁도 없이 도둑질을 해요? 아무리 오빠 집이고 새언니 물건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경찰서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엄마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시모의 일이 너무 충격이기도 했고 시모 일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제 물건을 훔쳐간 신우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혼내켜주는 일보다 남편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문제였죠. 난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어. 아니, 난 내가 엄마랑 연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엄마를 내가 어떻게 보고 살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잘 달랬어야 했는데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해낸 것 같아. 당신한텐 잘못 없는 거 나도 잘 알아. 당신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고 당신도 이 일로 충격 많이 받았잖아. 근데 내가 당신이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 수 있을진 모르겠어. 난 정말 억울해. 내가 왜 엄마 때문에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결혼하고 당신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시모가 저지른 일은 남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고 남편에겐 그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저를 해하려 한 사람의 아들과 평생 한 집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어떻게든 남편과 다시 잘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만 보면 시모가 끔찍하게 떠올라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이를 좋아하지 않아 다행히 시모가 만든 오이 소박이는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음식을 마음 편히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10kg가 넘게 살이 빠지고 병원까지 입원하게 돼서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와 1년 넘게 밥을 직접 지어다 먹이셨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못하고 누가 사다 주는 건 더더욱 먹지 못한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 밥뿐이었는데 1년 동안 엄마 밥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의 저는 웬만한 건 걱정 없이 잘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100% 나아진 건 아니지만요. 이제는 저를 해할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를 시기하고 시모처럼 저를 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아픔도 제 인생의 일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과거도 제가 제 인생의 일부라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아직까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은 남자라고 하면 학을 떼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에게도 좋은 새 인연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